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치매안심센터의 정나나입니다. 23년도의 마지막을 리빙랩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제 사업을 같이 만나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환자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치매 검진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지역의 자원들과 함께하고 좀 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고 또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행정가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을 좀 더 공감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같이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돌봄의 가치 실현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MCI인데요. 아까 정진영 센터장님께서 이 MC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실제 저희 현장 지역사회에서 있는 MCI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 주관적인 인지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부터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진단 이후에도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안하시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치매 질환까지 진행까지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요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이 약 4천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한 10%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분들은 진단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도 굉장히 막막한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MCI 어르신들은 아까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인지와 신체 그다음에 음양,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성을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런 분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치매 예방 활동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하와이 전통춤을 배우고 또 그분들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성숙한 이후에는 나우 패밀리 공연이라든가 치매 극복의 날 때 이분들이 직접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산을 좀 더 이제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초록이 활동인데요. 이 초록이는 65세 이전의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를 저희가 이제 초록이라고 얘기하고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실제 치매 환자 중에 약 10%가 초록이 치매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록이 어르신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한참 일하셔야 되는 나이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요. 거기서 받게 되는 이제 부담감도 상당히 좀 있게 되고 또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을 좀 갖게 되세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직장을 그만두셔야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이제 단절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역할의 변화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안에 계시다가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이제 멈추게 되시고 다른 활동과 연결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이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하고 다르게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좀 큰 경우들이 많고 전반적인 악화 속도가 빠르게 되고 또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기 발현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질환하고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치매가 진행돼서 치매센터나 혹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초록이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현재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치매 서비스들은
노인성 치매 이제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리빙랩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처음은 정말 초록이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욕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찾아보고자, 당사자, 아까도 이제 우리 서정주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초록의 가족분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 또 진단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서비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근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건 이분들의 어떤 정서 상태를 조금 더 확인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인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성숙한 성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이고 하나의 시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게 나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마음의 소리를 표현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굿즈로 제작하고, 이 굿즈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또 초록이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나 그다음에 신체 활동하고도 연관을 짓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토너스하고요, 미술 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이제 글씨로 나타나게 되고, 또 글씨를 도장화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굿즈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기에 지금 적어져 있는 글씨들이 다 초록이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른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런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시고 두려우실 것 같지만, 그분들이 실제 느끼는 건 그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를 수용하고 내가 긍정적이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상황과 내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상당히 좀 많으시고요. 또 더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와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목표도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치매라는 것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두렵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또 누구나 다 극복이 가능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굿즈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활동은 기존에 하셨던 직업이나 역할들을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회사 안에서의 업무 분장을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난이도를 낮춰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초록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처를 저희가 이제 MOU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이제 저희가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 초록이 사회활동 카페에서 가장 큰 핵심은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들을 저희가 조금 더 리워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 카페나 마트 이런 데들과 협력을 해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생필품으로 연결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리워드까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초록이 어르신들은 사회활동과 역할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셨고, 좀 더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는 초록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초록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초록이는 누구나에게 또 올 수 있는 질환이구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초대날은 초록이가 대문을 나서는 날의 이제 줄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희가 이제 아예 간판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카페에다가 간판도 내어드리기도 하고, 또 일정한 시간 안에 초록이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주문도 받으시고 또 활동도 하시고 커피도 나눠드리고 서빙도 하고 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나 치매에 대한 그 정보들도 실제로 카페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눠드리는 활동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이나 혹은 이제 매체들에서 이 한국형 치매 카페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도요, 이런 초록이도 지역 안에서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시게 되셨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기고문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관계라고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빙랩의 치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아까 그 서정주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뒷카페라는 개념인데, 그 뒷카페를 저희는 지역사회를 곳곳에 있는 카페들을 돌게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의 카페를 돌게 되면서 매월 1회씩 이제 뒷카페를 열게 되었고요. 첫 번째가 지금도 이제 와 계시지만 조기현 그 작가님을 모시고요. 치매 가족의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뒷카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뒷카페는요, 그날 뒷카페가 열리는 날에 이제 뒷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차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북 콘서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극 공연들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고, 그 공연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의 형태라든가 가족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치매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나 혹은 이제 가족들이 공연을 하는 연극 공연의 장이 되시기도 했고, 또 치매 극복의 날 같은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이 당사자의 경험이나 일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같은 것들도 나눠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록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그 가족분들이 느끼고 있는 가족들만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홈커밍 데이 같은 걸 진행해서 가족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을 힐링하고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치매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저희가 고루고루 이동해서 다니게 되면서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다 치매와 상관없이 혹은 치매와 관심 있는 분들은 뒷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MCI에서부터 저희가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랩을 치매 랩을 리빙 랩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뭐 뒷카페라든가 초록이 카페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법의 제도화라든가 자치구의 어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분들의 요구도가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고, 저도 이제 늘 사업을 하면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공하기 쉬운 행정이나 혹은 서비스를 계속 기획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그분들의 요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성이 이제 참여가 돼야 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사회적으로 지금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또 이해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으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
넘어서 앞으로는 일상생활 안에서의 치매의 수용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성숙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치매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이 서로 개발되고 네트워킹해서요. 효과적인 연대가 있어야지만 치매 어르신들의 효과적인 돌봄과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에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요, 저희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카페 활동 하시면서 이제 활동했던 모습인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이니까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꼭 안아주는 아무랑도 약속 없는 토요일 같은 너. 월화수목금 세면 또 숨이 차 재미없는 광고 같아. 조별과제 나 어장걸리 그런 거 같은 애들 사이 갑자기 붙은 금요일 오후다은 토요일을 닮은 네가 빨갛게 떠올라. 늘 거기 있어줘 다음 주 토요일처럼. 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꽉 안아주는 아무랑도 약속 없는 토요일 같은 너. 현금. 돈을 주세요. 1,000원입니다. 보세요. 네, 현금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드렸는데 갑자기 삼성페이를 내셔가지고요. 저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세요. 가자, 가자. 아버님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있어. 아이들만 교육한다고 그렇잖아요. 말 안 들려가. 양마 그냥 저 아들이 7살이거든요. 뭐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좀 위험한데도 막 꺾고 요즘 왜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막 뛰어가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가족들이 환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도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